자, 저희가 놀이의 위기와 우리반 놀이의 기회라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놀이의 위기입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위기? 내가 뭔가 걱정해야 되는 것 같고, 뭐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제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께 위기가 단순히 조금 무섭고 우리가 두려운 존재 그런 단어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조금 희망적인 단어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놀이 도대체 뭐가 위험할까요?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댓글 올려주시겠어요? 놀이 이래서 위험할 것 같아요 하시는 생각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유아에게 무엇이 위험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아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놀이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재밌어요. 반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잘 재밌게 합니다. 그러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놀이 폭발기가 나오죠. 우리 언어 폭발기에 이어서 놀이 폭발기가 나옵니다. 원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 말은 즉 뭐예요? 집을 안 가요. 맙소사 어떡해요? 너무 위험하죠. 집을 가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녁 때 또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내일 또 우리 아이들 반갑게 맞이할 텐데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시그널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놀이를 즐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누리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놀이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지낸 지가 한 1년 정도 조금 지났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제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을 뵙고 여쭤봤더니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런 분들이 많대요.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이 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대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 나라에서 말한 그 누리과정, 그 놀이 중심,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나를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는 너무 좋은 자세예요. 근데 뭐가 위험하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회귀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죠. 내가 안 되나 보다. 내가 잘 못하고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고민이 이어지면 결국에 다시 돌아가요.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기회를 찾으실 수 있도록 같이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놀이기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놀이기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놀이기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법을 점검하고 시그널을 점검하고 환경을 점검하는 거죠. 자, 그럼 한 개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대화법을 점검해 볼까요? 놀이의 문을 닫는 대화법도 있고요. 놀이의 문을 여는 대화법도 있어요. 근데 놀이에 닫는 거, 여는 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결국엔요.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실제로 한 가지 활동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자, 활동지를 딱 보니까 요거 저희 12월에 들어가는 활동지예요. 겨울에 필요해요 라는 활동지입니다. 겨울철에 필요한 옷차림을 모두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이름을 말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 활동지를 다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을 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저희가 속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이 활동지를 끝내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사인 내가 결과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게요. 자,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을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선생님이 걷고, 혹은 다 했어요. 이름을 안 썼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름 쓰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결과만 보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완료했는지, 동그라미를 올바른 곳에 했는지. 그럼 반대로, 우리 선생님, 수홍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겨울옷을 잘 찾아주었구나. 맞아요. 겨울옷을 잘 찾아주었구나. 잘했어요. 또? 우리 영희는 예쁜 양말을 골랐구나. 그쵸? 이렇게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놀이 아이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우리 강순아 선생님, 겨울옷은 어떤 느낌일까? 요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질문 잘해주셨는데 우리 강순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상호작용이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최진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겨울에 필요한 물건들에 동그라미를 쳤구나. 동그라미 것들이 왜 필요할까?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어떻게? 뭘 했니?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안 끊기겠죠. 자, 볼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해 주셨죠?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이게 왜 겨울옷이라고 생각했어? 겨울옷은 어떤 느낌이 나는데? 그럼 반대로 여름옷은 어떤 느낌이 나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겨울옷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럼 이제는 여름옷을 한번 찾아볼까? 뭘 하면 좋겠어? 그럼 아이가 여기에서 놀이를 확장해 나가겠죠. 만약에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을 했다면 그냥 이건 제출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이 활동지로 놀이가 파생될 수 있는 시작점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결과와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은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이 중요성을 우리 선생님들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선생님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선생님들께는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놀이 속의 나의 위치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이런 작용이지. 과정은 이런 작용이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놀이 속에서 지금 교사인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실제로 제가 교사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 3세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9월이었어요. 우리나라 활동할 때. 보통 우리나라 활동할 때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활동을 하는데 그날 저희 반은요. 아이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패션쇼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벽돌불로 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길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복도까지 나가재요. 문을 열고 그래 좋아. 저희 반 앞에까지 허용될 수 있는 복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반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길을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뭔가 물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물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사진 자료를 보니까 사진 자료에 병풍이 있었어요. 병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었죠. 그날 야근하면서 만들었죠. 왜냐? 아이들이 필요하고 내일도 이 놀이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정말로 패션쇼가 너무 성대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 다른 반 초대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도 초대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초대장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모든 원에 있는 형님, 동생들 다 왔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초대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 단 1분으로 축약했지만 이 놀이가 얼마나 길었었냐면요. 한 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한 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놀이 속에서 교사인 입장, 가이드 역할만 하는 교사의 입장으로 제가 한 걸음 뒤로 나와 있었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어쩌면 멈추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거기는 너무 길어. 거기는 다른 반이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고 뭐 무대 감독도 있고 음악 감독도 저희가 결정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지 않았었겠죠. 근데 저는 그 놀이 속 안에 있는 팀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야근하면서 병풍을 만들었겠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니까 접어지는 병풍.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꼭 교사가 놀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놀이 속에서 참여자의 역할도 있지만 지원자의 역할도 있고 조력자의 역할도 있고 때로는 일을 멈추고 아이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교사의 역할을 잘 찾아가 주시면 대화법 내가 외우지 않아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우리 귀여운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기호민 선생님이라고 마루 유치원에서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자, 두 번째는 시그널 점검인데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내는 상징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는 적극적, 소극적으로도 나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놀이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반대로 영역에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죠, 선생님? 그리고 또래 주변에 뱅글뱅글 맴도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사 주변에 뱅글뱅글 맴도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요 사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래 주변에서 저희 반에 뱅글뱅글 도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놀이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놀이하는 걸 보고 너무 관심 있어 하는데 다가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임대였거든요. 지호야 들어가서 놀자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진짜 거의 울먹거리는 소리를 꽥 지르면서 싫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말했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알았어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지켜봤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지호야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이 널 도와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너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언어 영역 가서 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딱히 영역 놀이를. 언어 영역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영역을 바꾸는 순간 그때는 계정놀이도 아니었고 반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때 저희 원장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라 라고 항상 저희 교사들한테 가르침을 주셔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해서 쌓기 영역의 모든 놀잇감들을 조금 나눠서 언어 영역으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요 모든 감각이 예민한 친구예요. 특히 청각이 예민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이 너무 그 영역에 몰려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거기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저의 경험처럼 이런 상황들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요? 이 아이가 지금 상황에서 원하는 것,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관찰일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2022년에 놀이 관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마다 한 명 한 명 다 관리하실 수 있게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태비박스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게 하나에 해결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이 편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고민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태비박스에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 수업에 조금 도움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지금 댓글 써주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환경을 점검해야 돼요. 놀이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성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많이 찾다가 요 문구를 찾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 너무 공감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시면 여기 댓글에 써주셔도 돼요.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는요, 이 신문지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저의 실수를. 이것도 초임 때인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신문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때 저희 반에 신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지 없는데 선생님이 내일 가져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대요. 그래서 알았어. 선생님이 내일 갖고 올게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준비를 했죠. 그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신문지를 구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신문지 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아무도 신문지 안 쳐다봤죠. 왜죠? 이미 흥미는 그때 끝난 거예요. 저의 그 말 한마디로 선생님이 내일 가지고 올게. 제가 지금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반에 신문지는 없는데 얘들아 다른 종이는 안 될까? 포장지는 있는데 한지는 있는데 그건 안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의 또 방법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 나갔겠죠. 그러면 놀이가 더 지속이 됐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 때 교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원하면 바로바로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냥 많이 갖다 놨어요, 반에. 네, 그냥 뭐 저희 교사장에다도 넣어놓고 그냥 다 모든 걸 다 교구 바구니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저희 반 안에 진짜 다 갖다 놓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환경 준비하는 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환경 구성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을 할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만 있어도 사실 너무나 충분은 하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놀이 환경이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태빗박스로 놀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간절한 조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태빗박스가 그냥 단순히 수업 용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그냥 일방향이 아니었구나. 놀이 환경이구나. 라는 게 꼭 전달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부터 풀어나가 볼게요. 태빗박스로 우리 반의 놀이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태빗박스 잘 쓰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뵐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어떤 점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난 기회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올려주세요. 저 태빗박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혹은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시간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질문을 던져놓고 조금 기다릴게요.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놀이의 기회인데 선생님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태빗박스가 놀이 환경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놀이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냥 기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조금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사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실제로 이거는 기사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본에 있는 내용이죠. 유아 교육용 태블릿 PC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측에 보시면 일본 기사가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마다 태블릿 또는 노트북이 한 대씩 주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 교육, 이젠 스마트 학습기기가 대세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은요. 기사 연도를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되게 옛날이죠.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우측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기사는 2020년도. 이 말은 뭐죠? 이미 옛날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여러 논문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 국외 다수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시대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미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한국만 느려요. 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이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게 우리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이 유아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되진 않을지
정말로 맞는 건지 우리는 그 판단하는 시기가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디지털 리터러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21세기에는 이제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고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놀잇감으로 우리가 환경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태블릿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역마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영역만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교사교육 때는 또 다른 영역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언어입니다. 이번에 12월 콘텐츠에 이런 콘텐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해서 카드가 있고요. 카드를 터치하면 카드가 돌아가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무가 있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글자들이 획획획 돌아가서 나오거든요. 딱 이걸 보면 우리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나 요거 그려야지. 나 요거 그려서 우리 반에 붙여놔야지 라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 알기 때문에 활동지로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굳이 만들지 마시고요. 저희 활동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포스터 인쇄하셔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냥 벽에다가 부착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컨텐츠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 가득 나무라고 해서 타이틀이 나오고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우측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영상에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뒷판에다가 빨간색으로 큰 종이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사진은 계속 갈아 낄 수 있도록 보스리 까스리로 아이들 사진 교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측에 있는 화면을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할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요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요거 많이 봤죠?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 홍보할 때 이렇게 많이 해서 행사 때 많이 쓰이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서 반에다가 놓으면은 아이들이 굉장한 재미난 놀이의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부모 참여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부모 참여가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니까 부모 참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현관 앞에, 원마다 조금 환경이 다르겠지만 현관 앞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반 앞에다 둬서 부모님이 오고 갈 때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하고 부모님들도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놀이 중심의 교육은 원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동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그냥 단순히 태블릿에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모 참여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현 선생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고 가끔 주제와 맞는 부분의 영상이나 동화를 보여주면서 관련 활동지를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색칠한 거 찍으면 나오는 공룡이나 물고기를 TV에 띄워주면 자기가 그린 게 나와서 이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혜연 선생님한테 제가 박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환경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마침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언어 이야기할 때 동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관련돼서 동시 이야기도 한번 드릴까 해요. 저희가 동시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감상하기도 할 수 있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고 다 읊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시를 지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렇게만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요거를 놀이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동시판이 나가요. 이 동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가지 놀이 팁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자국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서 보면 발자국이 졸졸졸졸 나를 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발자국을 한번 뽑아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저도 그냥 쳤어요. 동물 발자국 이렇게만 치면 여러 가지 발자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요거 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출력해서
출력한 자료들 잘라도 되고 만3세나 만4세 초반에는 선생님이 준비를 조금 도와주셔야겠죠. 혹은 아이들 발 있죠. 실제로 아이들 발을 그려서 오려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저기 뒤에 이든이가 졸졸졸졸 우리 지호를 따라가네 라고 노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동시가 쓰고 듣고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온몸으로 동시를 느껴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 보물을 찾는 건데요. 요거는 동시 어떤 동시든 활용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동시에 일부 단어들을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만들어 주시기는 해야 돼요. 선생님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단어 낱말을 만드셔서 교실 곳곳에서 숨기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뭐 하냐면 동시판에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놔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서 여기다가 맞게 붙일 수 있도록. 이건 단순히 정답 OX의 개념의 차원이 아니죠. 아이들이 문장을 이해했는지, 이 동시의 흐름을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 아이의 언어나 혹은 인지 발달 측면을 관찰하셔서 관찰 일지에 쓰실 수도 있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동시를 그냥 단순히 보고 끝나지 마시고 온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보물을 찾을 때 저희 한글통통 활동지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너무 편리하게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언어 영역이나 혹은 다른 그 벽면에 그냥 글자 보물 찾기라고 해서 그냥 크게 종이 하나 붙여놔 주세요. 붙여놔 주시고 한글 통통 활동지 하나 출력해서 그냥 그 사이즈로 자르세요. 그래서 왼쪽에다 부착하시고 오른쪽에는 그냥 흰 종이 하나 크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앞에 했던 동시랑 똑같이 단어 카드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을 그냥 지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글자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보고 우측에는 그럼 뭐 할까요? 여기에다가는 가로 시작하는 글자를 쓰거나 부착해보는 거예요. 교실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글자를 쓸 수 있는 친구는 글자를 써보고 가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한글 통통 활동지에는 이렇게 마도 있고 차도 있고 다 다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인터넷에 찾아서 열심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태블릿 이용하셔서 요거 그냥 다운받아서 손쉽게 사용하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모두 적용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언어는 온몸으로 배우는 과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조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조작에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컨텐츠로 성냥 모양을 만들어요 라는 컨텐츠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성냥에 대해서 탐색도 하고요. 성냥으로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모양이 있는데 요걸 딱 보시면 또 센스 있는 선생님들, 눈치 빠른 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 저거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우리 성냥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냥이 크기가 작기도 하지만 조금 위험한데 저 부분이 혹시 마찰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염려되실 수 있어서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활동지입니다. 네. 저희가 활동지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선생님. 너무 놀랍죠? 네. 여기 그냥 출력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려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부족해요 하시는 선생님들. 자, 요거 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저기서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그냥 찾았는데 이런 블럭이 팔더라고요. 성냥 블럭. 근데 굳이 이 성냥놀이 한번 하려고 블럭을 사는 거 조금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저희에게는 이 생수통과 클레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요거 그냥 모양만 비슷하면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진짜 성냥이 아니라 내가 놀이할 수 있는 놀이 요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빈 페트병 그리고 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조작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학통통 활동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도 그렇지만 이런 도형 맞추기도 있거든요. 단계별로 다 다르게 수준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것도 굳이 내가 이번에 뭐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수학통통 활동지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 다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태블릿 기준으로 보시면 에듀박스 들어가서 한글통통과 수학통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특성화 교육을 누르시면 한글통통과 수학통통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미지 바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인터넷에 찾는 그런 번거로운 일은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은 진짜 수업 때 온전히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조작은 오프라인과 꼭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과학도 오프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정전기가 생겨요라는 콘텐츠인데 여기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와요. 우리 한번 수건을 문질러 볼까? 이제 정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가 붙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아이들이 하고 나서 이렇게 활동지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림이 너무 솔직하죠? 머리카락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만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정전기 활동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풍선을 가지고. 그리고 양초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초가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우리 반에서 양초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언제 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부모 참여 수업 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요소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 잘 메모해 두시거나 아니면 태블릿 캡처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행사 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술입니다. 미술은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라는 컨텐츠가 12월에 나가요. 원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많이 꾸밀 거예요. 일찍 하는 원은 11월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컨텐츠를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여긴 요소들을 붙여서 트리를 꾸며요. 요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왕 원에서도 트리를 꾸미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건으로 트리를 장식하는 거죠. 요런 요소 어디 있을까요? 저희 태블릿에 가시면 종이접기 코너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번에 눈사람 접기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 장식이라고 해서 양말 모양을 접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불빛이 나오는 이런 장식들을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를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도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겠죠. 내가 만든 거 선생님이 걸어줬다고. 얼마나 그게 보람찬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종이접기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저희가 홍익미술이라는 콘텐츠도 있어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유료 서비스여서 하시는 원도 있고 안 하시는 원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가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미술은 실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들었고 저희가 늘상 접하는 재료 혹은 조금 낯선 재료들을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달에 보면 크리스마스 관련된 컨텐츠들이 4개씩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런 아이디어 얻으려면 어때요? 아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찾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 태블박스에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연계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미술 그 컨텐츠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 태블박스에 있는 모든 여러 컨텐츠들을 연관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야기 나누기예요. 이야기 나누기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이야기 나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특별한 날 컨텐츠를 더 만들었어요. 이야기 나누기 목적으로. 그래서 총 36개 주제를 저희가 만듭니다. 와, 진짜 많죠, 선생님? 이거 다 선생님 위해서 만듭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날들이 정말로 중요해서 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요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검색이 거쳐야 되잖아요. 누가 이 날을 만들었는지부터 이 어느 나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지 혹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면 왜 안 지키는지 왜냐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교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날을 내년에 36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팁인데요, 선생님. 이야기 나누기라고 명칭되어 있는 컨텐츠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컨텐츠에도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예로 요것도 12월 컨텐츠예요. 조상들의 겨울나기라는 요 생각 나누기 파트를 들어가 보시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옥의 원리들이 나와요. 온돌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방 안에서는 어떤 따뜻한 용품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라든지 이런 이불 같은 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저희 요 과학 컨텐츠에 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런 이야기는 이제 12월 들어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실 텐데 이야기 나누기 컨텐츠만 보시면은 이게 없구나.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한 번씩만 터치해 주세요. 선생님이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선생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가 다 태블박스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는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특별한 날, 저희가 2022년도에 제공을 하겠죠. 그 부분과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언어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두 적용하자고 했어요. 수조작은요, 오프라인과 연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한글 통통 활동지도 말씀드렸고 수학 통통 활동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술은 연관 콘텐츠 활용하시라 말씀드렸어요. 미술 콘텐츠뿐만 아니라 종이 접기 그리고 홍익 미술 콘텐츠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는 내년에 저희가 제공된 특별한 날 콘텐츠와 다른 영역, 아까 보여드렸던 건 과학이었죠? 생각 나누기들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